복잡한 기둥의 건널비와 부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속이 뻥 하고 뚫린 기둥이 있어요. 뭐같이 생겼어요? 일명 휴지, 두루마리 휴지 있죠, 여러분? 걔를 우리가 건널비도 구하고 부피도 구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휴지심이 쏙 빠진 이 부분, 속이 뚫린 기둥의 건널비와 부피는 어떻게 구할까요? 건널비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밑면이 여기 원래 있던 넓이에서 여기 중간 부분이 쏙 하고 빠지니까 사실은 무슨 모양이 되는 거예요? 얘처럼 도넛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밑면 두 개랑 그 다음 옆면은 상관없으니까 옆면이 하나 필요한데 건 넓이니까 여기가 쏙 하고 빠졌지만 이쪽 안쪽 면도 건 넓이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기둥의 옆 넓이까지 계산을 해서 더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자, 여기를 보면 부피에서 생각을 하면 큰 기둥에서 우리가 여기 중간에 있는 구멍 뚫린 부분을 쏙 하고 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를 가끔 가다가 얘랑 헷갈려서 부피 구할 때랑 헷갈려서 빼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얘는 큰 기둥의 부피에서 작은 기둥의 부피는 빼기만 하면 되겠죠. 그런데 건널비는 아닙니다. 건널비는 얘가 차지하는 이 넓이를 다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밑넓이랑 그 다음에 옆넓이, 그 다음에 안쪽에 작은 기둥의 옆넓이까지 더해줘야 된다는 거, 이것만 신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모양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큰 원기둥에서 이 작은 원기둥을 쏙 뺀 입체 도형에서 다음을 구해 보래요. 자, 이게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은 여기 있는 밑면을 여기다가 큼지막하게 그려놓고 시작하면 훨씬 문제를 풀기가 쉬워요. 자, 얘가 어떻게 됐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작은 원의 반지름은 2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2니까 큰 원의 반지름은 4가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2라고 얘기해 줬어요. 자, 그러면 밑넓이는 어떻게 하냐? 아까 전에 얘기했죠. 큰 원을 구한 다음에 큰 원의 넓이에서 저기 있는 작은 원의 넓이를 이렇게 쏙 하고 빼주면 우리가 도넛을 만들 수 있을 거잖아요. 도넛 모양을. 그래서 뺍니다. 큰 원의 넓이 얼마예요? 4, 4, 16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이 작은 원의 넓이는 얼마? 2는 4파이의 넓이를 가지기 때문에 16파이에서 4파이를 빼면 12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밑넓이는 12파이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큰 원기둥의 옆넓이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큰 원기둥의 옆넓이를 큰 거 먼저 찾아볼게요. 그럼 이렇게 큰 원기둥의 옆넓이를 내가 살펴보려고 하니까 자, 세로는 얼마예요? 세로는 높이랑 똑같으니까 여기가 4예요. 그럼 여기 있는 가로는 누구의 둘레여야 돼요? 이 큰 원의 둘레여야 되죠? 그럼 큰 원의 반지름은 2 더하기 2 해서 4니까 그러면 여기까지는 얼마가 되냐면 4, 2, 8, 파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작은 원기둥의 옆넓이도 더해줘야 된다고 했으니까 작은 원기둥 한번 구해볼까요? 여전히 높이는 똑같이 4인데 작은 원기둥은 높이는 똑같이 4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원의 둘레 작은 원의 둘레는 반지름이 2니까 2는 4파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넓이를 계산해 봅시다.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럼 4팔에 32파이 제곱센티미터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고 그다음 작은 원기둥의 옆넓이는 4, 4, 16파이 제곱센티미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걸 이렇게 그려가면서 작게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면 틀리지도 않고 한눈에 딱 들어와서 훨씬 구하기가 쉬워요. 자, 그럼 건널비 구해봅시다. 건널비는 아까 얘기했듯이 할 게 많죠.
밑넓이를 두 개나 곱해야 돼요. 자, 그래서 12파이 곱하기 2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큰 기둥의 옆넓이 더해줍니다. 32파이. 그리고 작은 기둥의 옆넓이도 더해줘야 되니까 16파이까지 계산을 하면 여기가 24파이니까 전부 더해서 72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겉넓이는 72파이 제곱센티미터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부피는 상대적으로 조금 마음이 편하죠. 밑넓이에다가 뭐만큼만 곱해주면 돼요. 여기에 있는 높이만큼 곱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밑넓이 12파이 곱하기 높이 4를 해주면 48파이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부피의 값을 금방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속이 뚫린 기둥의 겉넓이와 부피를 구할 때는 겉넓이에서 이렇게 작은 기둥의 옆넓이를 더해준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한번 봅시다. 크기가 다른 두 기둥으로 이루어진 기둥의 겉넓이와 부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약간 큰 원기둥이 하나 있고 여기 작은 원기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위쪽에 있는 밑면을 살펴보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밑면이야. 그래서 요만큼 있는데 작은 원기둥을 살펴보니까 여기에 있는 밑면이랑 합치면 이렇게 도너스 있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윗면까지 이렇게 합했더니 여기 있는 밑면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큰 기둥의 겉넓이 전체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큰 기둥에서 여기 요 부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큰 기둥의 옆넓이에다가 얘는 어차피 두 개 합하면 밑면 하나가 되고 여기도 밑면이 원래 하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는 큰 기둥의 겉넓이를 먼저 구해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 색칠한 부분은 우리는 다 구한 거죠. 그럼 누구만 남아있어요? 작은 기둥에 여기에 있는 부분은 이미 여기에 계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기둥에서는 여기에 있는 옆넓이만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작은 기둥의 옆넓이만 계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저럴 때는 큰 기둥의 겉넓이 전체랑 그 다음에 작은 기둥은 이미 여기 있는 윗면을 우리가 계산을 해줬기 때문에 옆넓이만 계산해서 작은 기둥은 옆넓이만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더해주면 이렇게 크기가 다른 두 기둥으로 이루어진 기둥의 겉넓이를 걱정 없이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피는 자, 여러분 보세요. 큰 부피, 큰 덩어리랑 작은 덩어리 두 개를 각각 부피를 구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더해주면 부피도 간단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지 말고 특히 겉넓이 같은 경우는 쟤를 찬찬히 뜯어서 분해를 해서 여러분이 한 면 한 면의 넓이를 구한다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요것만 기억해주고 그냥 겉넓이가 아니라 옆넓이 구해야 된다는 거 이것만 주의하면 크기가 다른 두 기둥으로 이루어졌더라도 겉넓이와 부피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